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오늘도 방송드립니다. 여러분 7월 31일 국회 통과된 임대차 3법 바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동안 25일이 지났습니다. 행신동 아파트 중개 현장에서 바라다본 임대차 3법의 현장 소리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이나 그 밖에 다른 경기도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개 현장에는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고 월세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을 구하기에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의 현장 소리라고 해서 그동안에 시행이 되고 25일 동안 지나면서 어떤 현장의 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란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법이 8월 1일부터 즉시 시행이 되고 그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서 많은 일반 매스컴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다뤄왔지만 그래도 저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통과됐고요. 8월 1일부터 즉시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세 법이 있습니다. 1, 2, 3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겠죠. 는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료를 반드시 30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근데 지금 전산망 미비로 2021년 내년이죠. 6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입니다. 5% 이내에서 한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내로만 상승할 수 있다. 이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해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다음 가장 이번 임대차 3법의 주요 골자죠.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뭡니까? 2+2라고 하죠. 통상 우리가 임대차 기간이 뭡니까? 2년이죠. 예, 2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의 차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현재도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뭡니까?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 6개월에서 1년이 된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 말이 없어요. 계약을 다시 연장하지 않는 이 말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갱신된 걸 봅니다. 네, 이런 경우죠. 자, 묵시적 갱신인 경우요.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임대인이 나는 계약하지 않겠어, 갱신하지 않겠어 하면은 그 계약은 중단이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은요, 임대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임차인의 의사가 있다고 하여도 이제 이게 의사가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조건,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계약갱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요 하나입니다. 특약이에요. 우리가 특약을 많이 다루죠. 특약이 뭡니까? 굉장히 계약이 우선하죠. 특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특약에 어떻게 될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였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서 특약과 무관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죠.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민단체가요, 이 법이 계약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글쎄요, 과연 헌법 소원이 어떻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되죠.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은 우선은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2+2, 5%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니까요. 예. 그 임대인의 그 5%라는 규정이라든가 2+2라는 것을 보면은 임대인들이 임대료 상승 요인이 되죠. 그 결론은 임차인이 더 피해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까지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현장에서 우리 행신동 중개업 제가 중개를 하는 현장에서 Q&A, 그 임대인 임차인들의 질문 사항을 요약했고, 또 국토부에도 Q&A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도 발췌했고, 그 밖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발췌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자, 임대차 3법 Q&A 첫 번째 페이지. 1. 이미 4년을 묵시적으로 아님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4년이죠. 자, 우리가 말하는 2+2입니다. 4년 됐죠? 예, 통상 여기에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임차인은요, 4년을 거주했든 6년 했든 10년 했든 한 번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묵시적이든 정식 연장 계약이든 뭐 관계없이 한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기간 중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약 그 기간입니다. 이때 나 지금 뭐 한 번에 계약 연장했습니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연장해서 3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있는데 회사 이전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거주를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중도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연장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갱신이, 아까 자꾸 묵시적 갱신 얘기하죠. 묵시적 갱신 시에도 사실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시에도 사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연장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입자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 상태 계약입니다. 지금 2년 계약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 물건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임대가 계속 전세, 월세 매물이 없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5억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보니까 현실은 7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나간다고 해요. 그럼 빨리 내보내야 되겠죠. 중개수수료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죠.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주장하기 전에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어떡합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럴 때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매수인이 실입주한다는 얘기죠. 내가 실입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년의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죠. 매수인이 투자자인 경우 계약갱신 그대로 임대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때는 두 가지. 매수인이 실입주자인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어서 나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투자자인 경우는 승계 계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임대차 3법 Q&A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임대인이 바꾸자고 하면 바꿔 계약해야 하나요? 이거죠. 이제 그 전세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이 나 계약 갱신해야 되겠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좋은데 나 이제 월세 받고 싶어. 월세로 바꿔서 계약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경우죠. 이거는 뭡니까? 하지 않아도 돼요.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전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전세로 계약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상호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임대인이 반월세죠. 예. 뭐 2억짜리 전세인데 내가 1억 보증금에 나머지 1억에 대한 차임을 월세를 받고 싶다. 임차인도 그러면은 월세 내는 게 낫겠다라고 서로 그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실입주한다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들어와서 실을 거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이건 약간 매도할 때 임대인이 매수할 때 매수인이 실입주한다는 거였어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 신청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존비속 포함입니다. 실거주한다고 하면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한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 임대인이 들어와 산다. 아니면은 임대인의 존비속이 들어와 산다라고 할 때는 이 계약갱신 한 번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뭐가 있냐면은 임대인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왜? 들어와 산다고 해도 안 살 수도 있고, 왜? 허위가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 만료일 1월에서 6개월 사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건 통보 내용 증명입니다. 하고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년입니다. 2년 의무 거주 기간이 있어요. 지키지 못했을 때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2년 동안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살고 세입자는 실거주 사유증명을 요구해서 만약에 안 산다 하면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통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의 월세는 임대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통지의 효력이 발생이 되고, 이때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중개수수료예요. 중개수수료는 누가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돼 있죠. 자, 7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잔존기간이 있으면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된다는 얘기죠. 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올해 10월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건 지금 이거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소급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는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1개월 미만 남았어요. 밑에 나오지만 이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남았고 앞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세입자라면 갱신 청구가 어렵습니다. 예, 그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요 밑에 거 요건데요. 2020년 12월 10일 올해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을 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겁니다. 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갱신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10일 이후 최초 계약입니다.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아까는 뭐 이렇게 1개월이라고 했습니다. 6월에서 1월. 근데 이때 이유는 6월에서 2월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